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 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수출 전문위원 윤동현 이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출의 높은 참여 의지와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계시는 대표님들, 실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전반적인 수출 전차의 과정을 이해하고 무역 관련 전반적인 기본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강의의 목차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고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무역이라는 용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무역 현장에서 배우고 익혔던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목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수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정보 입수 과정, 또 필요 문서는 무엇이고 또 수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약 20분 정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역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용어들만 엄선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용어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무역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무역 업종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역이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국내에서의 제품을 거래하듯이 무역 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외국과의 상거래 형태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내 물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형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지만 소프트웨어, 또 서비스라든가 용역 등도 무채물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출에 관계되는 법령은 대외무역법이라든가 외국한 거래법이라든가 관세법 등 각종 국내 법규의 국제 규칙이 유기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관세법 제2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수출과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무역법 시행령 제2조 3항에도 보시면 수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출의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수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직접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직접 수출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어를 직접 만나고 바이어에게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직접 수출의 방법과 OEM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을 부착을 해서 수출자가 제조하는 수출 방식입니다. ODM도 있고 또한 간접 수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계 업종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역 업종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을 간접 수출하는 방식으로 무역 상사라든가 또 오퍼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간접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용역의 수출,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경영 컨설팅 같은 경영 상담 방법도 수출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 전자적 체물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영화, 게임, 뭐 전자서적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무역의 형태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제품이 어떠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선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무역을 이해를 할 때 단계별로 어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역 전반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가 돼야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수출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출자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supplier, 뭐 vendor, seller, exporter, shipper 등 뭐 consignee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출자가 어떤 용어를 선택을 하도 여러분이 빠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 수출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수입자는 바이어와 임포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쉬운 영어이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또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용어라든 오퍼시트,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오퍼시트, 또 프로포마 인보이스, 또 MOQ 뭐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본 용어를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통관 및 선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CI라고 합니다. Commercial Invoice라는 상업 송장, 또 패킹 리스트, 포장 상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CO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rigin이라고 하는 CO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제품을 수출하는 제품도 역시 나름대로의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라고 하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HS 코드의 세 번이 어떻게 되고 또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B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ill of Lading입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forwarder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에 관계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국내에 물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배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해외에 배송을 하는 업체를 포워더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단계에 대한 기본 용어들입니다. TT, 이거는 TT라든가 LC라든가 DP, DA 이런 것들은 제가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 절차에 대한 기본 과정과 이 내용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 절차 및 업무 추진 과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 예측이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재구성을 해봤는데, 우선 무역에 대한 기본 용어 이해를 통해서 수출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수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역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수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에 앞서서 여러분이 수출하려고 하는 타겟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 즉 여러분의 제품과 내부 역량 파악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가망 거래선을 확보하고, 또 이 부분은 특히나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 공부도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은 전시회라든가 글로벌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국내 B2B 플랫폼을 활용을 하거나 판매 대행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이 가망 고객 발견을 해 나가셔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품 제안서를 발송을 하게 되고, 또 이메일이라든가 SNS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이 수출 절차와 업무 추진 과정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선적을 하게 되고, 또 양 국가 간의 수출입 통관을 하게 되고, 또 결제의 과정을 걷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무역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실제 수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거의 한 10%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90%는 여러분이 실무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되면 모든 수출의 과정들은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출 관심 국가에 대한 정부 입수 과정에 대한 것도 개략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출하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부 입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여러분이 또 많은 인터넷상에 많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은 코트라 해외 비즈니스 정보 포털 글로벌 윈도우를 통해서 국가 정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또한 적기에 인도를 하는지 여부, 그 상대 국가의 재반 여건을, 환경을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통 과정도, 또 여러분의 제품이 어느 로컬 마켓에서 어느 채널과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제품을 수출하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또 운임이 어떻게 선임이 되고, 또 어떻게 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 관세, 조세 등 여러 가지 재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결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한 무역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본 문서 작성은 이제 수출 준비와 사정 조사를 끝내고 나면 어떻게 이제 가망 바이어 발굴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제품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 무역의 기본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 서한문이라고 하는 레터헤드를 여러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내용은 정중하게 그리고 써야 되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활용토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최초의 상품 거래 제안서에 대한 카버레터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어 상담 항목, 여러분들이 해외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여러분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여러 가지 상담 항목이 필요할 겁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제품을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것이냐, 인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결제 지불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험을 가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바이어 상담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인코텀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역의 거래 조건 중에서 인코텀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가격 조건과 연계된 무역 거래 조건의 기본 용어들입니다. 제품 수출을 바이어와 셀러의 위험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와 시점, 그리고 수출 통관까지의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그래 어렵지 않은 용어들이고 자주 쓰는 인코텀스 용어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화면상의 인코텀즈 내용을 그리고 인터넷상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영어 알파벳 E하고 F, C, D를 먼저 연상을 하시면 그 셀러가 수출자가 X워크 프라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FOB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C자의 CNF, CFR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인코텀즈에 의한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이론 강의보다는 실무적으로 더 적합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제조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은 수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제품 생산 단가를 줄여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어떻게 제품 제조 원가 대비해서 여러분의 무역 마진을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대한 계산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으로 국가 간 거래에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출 가격이 다시 계산이 돼야 여러분의 정확한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의 얼마만큼의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냐 하는 것이 산출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입하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 나가셔서 여러분이 제조 원가 플러스 그리고 수출 포장비, 은행 수수료, 내륙 운송비, 또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 비용, 해상, 항공 운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수입 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굉장히 긴밀히 협의해야 될 가장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가격에 대한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무역 전반적인 기본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무역 관련 단계별로 기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